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SK바이오팜에 대한 질문이 들어와서 그걸 좀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단이 125,000원 정도다 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요 언저리 구간에서 매수하셨다가 밀려가고 영상을 보고 나서 또 여기 언저리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등이 났을 때 여기 언저리 구간에서 좀 정리를 하시지 그랬냐 라고 했더니 올라가고 여기 한 15만원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네요. 자, 일단은 여기서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뭐 따로 대응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해요.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수하셔갖고 평단은 여기 있지만 비중은 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서 비중을 또 채우기에는 좀 겁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일단 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이런 라인에서 비중을 좀 채우기보다는 조금 기다리셨던 것도 나쁘진 않아요. 어차피 여기 라인이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왔을 때 그 가격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척하다 떨어지는 이 구간에 왔을 때 다시 비중을 또 추가한다? 그거는 뭐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조금 디테일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있죠? 이거 보시고 천천히 등록해 주시면 돼요. 친구 추가 아이콘 클릭을 하시고 아이디를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 아이디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HRB2019를 입력을 하신 다음에 친구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 혼자서 매매하시기 힘드신 시장이잖아요. 지금 많이 흔들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지수가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하락을 했을 때 너무 많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기엔 조금 어려운 시장인데, 든든한 아군이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 허브경제TV가 그 아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1년에 150만원 굉장히 저렴하게 저희가 모시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를 남겨놓으시면 된다 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시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 SK바이오팜의 주식을 끌어올리는 세력은 어디일까요? 뭐 돈이 많은 개인들일까요? 아니면 뭐 연기금 세력일까요? 사모펀드일까요? 투신일까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얘네들이 외국인인 매수 물량이 들어와야지 결국은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우리 여기 초반이죠. 요 라인에서 외인들보다는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졌던 이유는 뭡니까? 외국인들의 하락이 있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는 시점이 어딘가라고 했을 때 여기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쵸? 빨간색이 좀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9월 17일부터 볼까요? 9월 17일이면은 요 언저리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언저리 구간에서부터 외인들이 매수 물량이 쫙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언제요? 12월 4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이죠. 11월 30일이면 요 정도까지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외인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부분, 그런 와중에 우리 연기금 한번 볼까요? 연기금의 매수 물량이 또 들어와 주긴 하네요. 그래서 여기는 뭐 쌍끌이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를 조금 끌어올리는 것은 외인들이었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외인들의 매수 물량이 들어오는 시점, 여기는 또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주가는 자연스럽게 밀리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외인들, 이거는 뭐 블록들이죠. 여기는 블록들이니까 이 블록들이 형성이 되고 나서 그렇게 주가가 맥을 못 추고 있네요. 반등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외인들이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주가는 계속 밀리고 있고, 어느 순간 외인들의 매수 물량이 유지가 되는, 빨간색이 좀 많이 보이는 그런 구간을 딱 본다라고 하면은 어느 구간이 되겠습니까? 이 정도 구간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어디예요? 2월 24일, 2월 24일 이 정도가 되겠죠? 2월 24일이면 요 언저리 구간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끌어올릴 때 외인들이 매수가 쫙 들어오는 거 보이셨죠? 자, 이런 형태로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연기금의 물량이 들어오는 건 나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인들이 거의 한 달 가까이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외인들의 매도 물량이 전환이 되는 거,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 연출됐을 때 주가가 좀 움직일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외인이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라인에서 좀 추세가 좀 전환이 되는 척 하다가 이 라인 블록들을 맞고 이 공백 기간을 저항을
돌파하지 못했죠. 그러면서 지수가 확 밀리기 시작을 했고 또 1월 달에도 확 밀렸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주고 밀리고 만들어주고 밀리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이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를 좀 대입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여기서 나오는 이 하락 파동이 끝일까라고 봤을 때에는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다 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라인에서 바로 떨어지는 칼날에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갖고 비중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비중을 채우는 게 아니라 어떤 움직임이 나올 때 이런 움직임이 나올 때 매수를 해주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이런 데서 매수해갖고 여기가 아니라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매수했다가 떨어져갖고 후회를 하더라도 여기서 저점인 거다라고 생각해서 매수했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져서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나름 여기에서 분위기 좋게 만들어 놨고 이평선 다 밀집시켜나고 만들어 놨는데 이게 갑자기 또 미국 지수, 그 다음에 뭐 한국 지수, 코스닥, 코스피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다 보니까 뭐 종목이 못 버티는 거겠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 업황이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라는 그런 흐름이 어느 정도 다 끝나가다 보니까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나름 그래도 이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좀 많이 성장을 하고 돈도 많이 벌었잖아요. 그 흐름에 맞춰서 지금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코로나에서 본업으로 돌아가는 코로나 이전에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쪽으로 돌아가고 여기에 집중한다 라고 했을 때 제약바이오의 흐름이 다시 한번 우상향하는 모습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물론 뭐 내일이 될지 아니면 뭐 한 달 후가 될지 아니면은 두세 달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제약바이오 흐름은 우상향으로 전환하는 느낌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까지는 지금 당장에 뭐 추가적으로 뭔가 대응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2만 5천 원 라인이 평단가다라고 했을 때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거는 맞지만 얘가 지금 여기 라인에서 떨어지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손실이 큰 거예요. 그쵸? 근데 얘가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손실폭이 줄어드는 겁니다. 일단 1차적인 반등 구간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9만원에서 10만원 라인에서는 저항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된다? 그러면 13만원까지 올라갈 거니까 이 근처에서는 물량을 조금 정리하는 거 나쁘진 않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유가 있어요. 돈에 대한 여유도 있고 시간에 대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SK바이오팜은 내가 한번 끝까지 가지고 가보겠다 라고 하시면은 나쁜 선택은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SK바이오팜은요 개별적으로 뭐 종목별로 악재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여기 블록들을 제외하고는. 그러면서 여기에서 좀 보여줬던 것들은 지수 흐름에 의한 제약바이오 업황의 흐름에 연동된 하락이다 정도까지만 해석을 해도 상관은 없을 거다 라고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SK바이오팜을 보는 데 있어서 2023년 빠르면은 2023년 하반기 좀 늦는다라고 하면 2024년 정도에 이게 세노바메이트라든지 스노시라든 약을 팔아가지고 매출이 흑자로 전환이 되는 시점이 다가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기다린 거는 맞겠지만은 앞으로 조금 더 기다린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뭐 투자금의 여유가 있어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내가 조금 기다려 볼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기다리시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언저리는 돌파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기대를 하고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감이 수치로 확인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지 주가가 조금 더 크게 움직이면서 완벽한 우상향을 하겠죠. 그래서 정배열을 만들겠죠. 여기서도 정배열 시도 한번 했고 여기서도 정배열 한번 시도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다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배열을 만드는 시도가 나오면은 세 번의 시도 끝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보다 여기가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결국 우리가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실적에 대한 그 숫자를 직접 볼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에서는 손절도 필요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떨어지는 부분에서 밑에서 받아서 물량을 더 추가한다?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갖고 있는 물량만 조금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9만원과 10만원 라인을
돌파하는 양봉의 모습이 형성이 되고 그 이후에 눌림 구간이 적절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질문을 주셨던 분이 있어갖고 그 분을 좀 중심으로 해갖고 요 차트라든지 아니면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대응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 다시 한번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저희한테 문의를 남겨놓으시면 되겠죠.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은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요거 보시고 홈페이지에 방문하기 싫다? 그러면 지금 영상 잠깐만 멈추세요. 이 화면 보셨죠? 그리고 또 멈춰서 이 화면 보시고 또 멈춘 다음에 이 화면 보셔갖고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저희한테 문의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지금 어려운 장이에요. 지수도 많이 하락을 하고요. 시장이 좀 불안전한데 혼자서 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고 조금 겁이 날 수도 있는 시장이잖아요. 저희 허브경제TV가 든든한 아군이 되어드릴 겁니다. 언제든지 저희한테 상담받고 원하신다 라고 하시면은 카톡 먼저 친구 추가하시고 나서 저희한테 문의를 남겨놓으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들고 계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저는 거의 뭐 확실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충분히 SK바이오팜은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거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